여러분 안녕하세요. 백진수입니다. 상하이 5월 15일 증시 브리핑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뭐 시장은 상당히 안 좋았죠. 그리고 어차피 이제 이전부터 말씀했다시피 당분간은 어쨌든 하락세가 이어진다. 코스닥 800 전후까지는 내려갔다가 이제 저점이 잡힐 것 같다 이야기를 해드렸기 때문에 딱히 크게 이제 호재성 내용이 나오지 않으면 지수는 이제 자기 갈 길 가고 충분한 기간 조정을 거친 이후에 다시 올라갈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황 부분에서는 특별한 소식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감이 이제 좀 나타난 부분인데 뭐 그건 단기적인 효과일 것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또 특별히 ST팜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ST팜 이야기는 제가 너무 자주 하죠. 그러니까 제 유튜브에서 최소 한 달에 한 번 이상씩은 ST팜 이야기는 꾸준히 계속 해드리는 것 같아요. 이유는 제가 유튜브 만들고 나서도 ST팜에 대해서도 이제 워낙에 많이 좋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그래서 ST팜을 들고 있는 구독자분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ST팜이 조금만 떨어져도 ST팜에 대해서 좀 방송 올려달라고 원하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요청이 있었습니다. 어떤 요청이 있었냐면, 여러분들 이제 무료 문자 신청하셨잖아요. 무료 문자 신청하고 010-3886-1564 아직도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신청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이제 문자를 보내드린 것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제 담당자라고 해가지고 연락도 받고 담당자 전화통화도 하실 수 있죠. 그런데 전화통화 하시면서 ST팜이 요즘 떨어지는데 내가 비중이 많다, AS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회사 측에서 ST팜에 대한 방송 좀 하나 업로드 좀 해달라 이런 요청이 좀 들어왔어요. 그래서 ST팜에 대한 내용을 오늘 다시 한번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근데 얼마 전에 ST팜 AS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혹시 그 방송을 못 보셔가지고 AS 요청을 하신 분인 것 같은데,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방송까지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업데이트된 내용을 또 그때 이제 쫙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제 뭐 mRNA 치료가 이제 암 시장에까지 가고 있고, 암 치료제 이제 테스트 해본 결과 효과가 있는 걸 확인했다. 뭐 이제 그런 글로벌 이슈도 있었다. 뭐 이런 것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에스팜이 보유하고 있는 에이즈 치료제나 뭐 대장암 치료제도 지금 현재 순항 중이다. 뭐 이런 얘기도 이제 많이 좀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결론은 항상 말씀드린 건 똑같아요. 결국엔 단기 흐름에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예를 들어서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주식 초보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정보를 서치하는 능력이 많이 좀 부족할 수 있잖아요. 뭐 할 수 있는 거는 뭐 게시판 들여다보는 게 전부, 그 정도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이제 리포트 같은 거 찾아보고 최근에 나온 리포트가 있으면 내용을 좀 하면 그게 최근 업데이트된 내용이니까. 근데 게다가 이제 S평 같은 경우는 최근에 IR도 했잖아요. 그래서 홈페이지 가면 IR 자료도 있어요. 정 모르겠다 그러면 IR 담당자한테 전화를 하면 거긴 전화 응대가 상당히 잘 받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ST팜에 직접 회사에 전화해서 여쭤보셔도 됩니다. 만약에 이제 그런 거를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 그런 것까지도 안 된다 그러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냥 제 말을 믿는 수밖에 없죠. 제 말 믿고 제가 그냥 하자는 대로 계시면 되고, 그냥 주가가 떨어지든 말든 단기 흐름에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장롱에 박아두세요 라고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서치해서 제 말이 틀렸다는 걸 입증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런 능력이 없으면 백진수가 알아보고 저렇게 얘기하는 거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장롱에 박아두시면 됩니다. 딱히 저는 오늘은 좀 세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주가가 조금만 떨어지면 이제 계속 ST팜에 대해서 이 AS 해달라는 요청이 많이 들어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너무 근시안적으로 보는 것 같다, 우리 투자자분들이. ST팜은 사실 매년마다 실적이 좋아지는 형태로 갈 거고, 우리의 목표는 10배, 10배인데 이 10배가 도달할 수 있는 정도의 밸류가 되려면 지금 현재 ST팜이 지금 10배가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시가총액이 15조가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시가총액이 15조가 되려면 최소 매출이 1조가 넘어가야 됩니다. 영업이익도 한 3, 4천억 이상 나와야 밸류가 15조를 부여받게 되잖아요. 근데 그 과정이 계속 실적이 올라가고 제가 봤을 때 2027년쯤에 그 실적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가도 2027년에 얘가 1조가 나올 거니까 지금 15조 밸류를 부여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주가도 레벨업 계단식으로 쭉쭉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면서 그 실적에 맞게끔 밸류가 맞춰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종착지는 2027년 이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2027년이 종착지인데 왜 2023년에 주가가 올라가니 떨어지니 그 얘기를 하고 있냐. 그러니까 이게 아예 핀트가 잘못 맞춰진 이 질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방향을 보면 10배짜리가 보인다는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도 결과적으로는 하는 내용의 이야기는 똑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드린 메시지는 똑같은데요. 오늘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추가적으로 제가 그때 방송한 이후에 한 2주 전이었던 것 같은데 2주 전쯤에 올렸던 방송 이후에 그 2주 동안에 뭐 새롭게 생겨난 이슈가 있느냐 에스팜에서 이제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한 2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2가지 정도를 추가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방향이 잘 흘러가는지만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요. 오늘 일단 첫 번째로 리포트가 나온 게 있는데 그 리포트 내용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5월 15일자로 나왔죠. 목표 주가는 12만원 제시를 했고요. 제목은 좋아지는 방향성이 명확하다. 그러면 이게 가장 최근에 나온 리포트고 결국에는 이 리포트가 어떻게 해서 나왔겠습니까? 최근에 진행했던 IR 내용을 참고로 해서 리포트가 작성이 됐을 거다. 우리가 충분히 추론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나온 부분이 업데이트 될 건 다 업데이트 된 상황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일단 이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의 STPM의 흐름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2023년 올리고 CMO 매출 증대로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기대되고 지속적인 수율이 개선되고 있다. 그래서 대량 생산에서도 높은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12만원 유지,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 수요 증가에 대한 확신이 생겼다. 그리고 대량 생산 트랙 레코드를 보유한 ST팜이 생산 시장에서 과점을 기대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글씨를 좀 더 크게 보여드릴게요. 자, 2023년 아웃룩 보게 되면 매출액은 2,800억 정도 될 것 같고 영업이익은 286억 원 될 것 같다. 근데 이제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린 거는 올해 영업이익 저는 300억도 넘어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 올라오는데 저는 이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매출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익률이 늘어날 거다. 영업이익률 자체도 퍼센티지가 늘어나면서 영업이익이 커질 거다. 지금 현재 10% 내외로 계산을 하거든요. 그런데 매출액이 3천억 넘어가면 뭐 13%, 그리고 4천억 넘어가면 15% 이상 영업이익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뭐 실적이 한번 나오면 이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286억 원만 나와도 작년 대비해서 60% 이상 실적이 증가한 거기 때문에 고성장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 CMO 1694억 원, 그리고 mRNA CDMO가 304억 원, 그리고 CRO가 284억 원, 이렇게 전망을 한다. 올리고 CMO는 노바티스의 고지혈증 치료제인 넥비오가 처방이 확대되고 있다는 소식. 처음에 노바티스가 처음 상업화를 했을 때 생각보다 많이 안 팔린다 이러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근데 제가 그때도 에스티팜 리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막 신약이 나왔는데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에서 갑자기 확 파는 게 아니잖아요. 처방처가 하나씩 늘려가는 관점에서 시간이 갈수록 이 제품 판매가 매년마다 성장하는 형태로 가지 그냥 상업화하면은 그냥 바로 요입당 해가지고 그 원하는 매출액이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시간이란 게 걸리는 건데 확실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렉비오 처방이 확대가 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죠. 렉비오 처방이 확대가 된다는 이야기는 에스티팜으로 상업화 수주가 추가로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우리가 또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중요한 부분이 제로네 혈액암 치료제 이메타스타트의 상업화 준비, 주요 고객사 올리고 치료제 임상 진전 등으로 생산 물량 확대가 예상된다. 그리고 mRNA CDMO는 mRNA 기반 코로나 백신 STP-2104 임상 일상 세부 결과 2분기 중에 발표될 예정이다. 그래서 에스티팜 mRNA 기술 검증으로 풀폼에 대한 기술 이전 또는 CDMO 계약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먼저 여기서 제로네 혈액암 치료제 이메테스타트에 대해서 이제 좀 보면요. 이 부분이 있어요. 이메테스타트가
다음 달에 NDA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예, 드디어 NDA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2024년 상반기 중에 이 커머셜 런치죠. 그러니까 상업화가 시작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메테 스타트가 임상 결과 좋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지금 NDA 승인 신청을 하고 이제 내년 초에 만약 상업화가 떨어지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 상업화 물량이 노바티스에서 또 상업화 물량이 나간다는 겁니다. 매출액 규모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전에 미리 증설을 꾸역꾸역 해왔던 부분, 이 부분도 상당히 이런 부분들을 다 예상을 하고 미리 움직였다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칭찬해 줘야 될 부분이다. 나중에 이제 대량으로 물량이 나가야 되는데 공급량이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거밖에 못 팔겠습니다 하면 너무 아깝잖아요. 수주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은 놓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증설 들어와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원하는 만큼 물량을 보내줄 수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미리 에스팜이 머리를 잘 쓰고 미리미리 준비도 잘 해놨다. 우리가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서 지금 현재 코로나 백신 임상 중인 게 2분기 중에 발표 예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6월 달이니까 이제 한 달 이내에 한 달 정도 후에 이제 결과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결과가 좋게 나오면 이제 뭐라 그랬습니까? 이 백신을 갖다 파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랬죠. 이 백신에는 뭘 사용했다? 에스팜이 자체적으로 만든 LNP와 그 다음에 캐핑 기술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게 임상에 성공했다는 이야기는 LNP와 캐핑이 검증이 됐다, 트랙 레코드가 생겼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 플랫폼, 그러니까 LNP나 캐핑 같은 플랫폼을 팔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의 장이 열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LNP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방송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네반트가 거의 독점이에요. 그리고 캐핑 같은 경우에는 지금 mRNA 관련한 캐핑 같은 경우에는 트라이링크가 거의 독점입니다. 근데 이 회사들이 수십 조씩 벌어들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까지도 우리가 판매를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지금 올리고액산만 팔아가지고 우리가 매출 계산하는 거에 플러스 2배가 될 수 있다. 엄청나게 큰 시장이 열릴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가격도 고객사들이 훨씬 더 트랙 레코드가 많이 있는 제네반트나 트라이링크 거를 사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닌 게 뭐냐면요. 그들은 너무 비싸단 말이에요. 독점이기 때문에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런데 에스티팜 같은 경우에는 그들보다 가격이 30-40% 싸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객사들 입장에서도 에스티팜을 차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물론 그렇게 되면 본인들이 지금 독점이니까 비싸게 파는 거지만 에스티팜에서도 이게 검증이 돼버리면 제네반트나 트라이링크에서도 이 LNP랑 이제 캐핑을 가격을 다운을 시키겠죠, 당연히. 하지만 에스티팜 같은 경우에 원가 경쟁력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에스티팜이 하는 게 뭐냐면 생산 효율 향상에 상당히 신경을 써요. 그래서 효율을 높이는 그런 이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같은 생산 시설에서도 효율을 높으면 더 많은 양을 생산을 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요. 그렇게 되면 이익률이 올라가겠죠. 이익률이 올라가면 추가적으로 더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그래서 이런 어떤 기술적인 부분까지도 미리 다 예측을 하고 움직이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니까요. 지금 당장의 주가에 신경 쓰지 말고 이 회사가 지금 잘 비즈니스를 잘 하고 있는 상황인지 그리고 예상대로 척척 일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그 체크해 보니까 잘 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 기반의 신약은 신규 약물 전달 플랫폼으로 개발이 확대된다. 22년 말 기준으로 FDA 승인받은 올리고 신약 15개 246개의 임상 진행, 그중 임상 3상은 22건으로 산업화 단계 후보물질 개발이 확대됐다. 플랫폼으로 올리고를 간질환 치료제로 개발하고 그리고 일라일람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 개발로 뇌눈 폐질환 치료제 개발에 적용, 올리고 활용 범위가 확대될 것이 명백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목표 주가 12만원을 이야기하는데 여기 예상 실적을 2025년까지 잡아놨더라고요. 보게 되면 재밌는 자료가 나왔습니다. 이 2023년의 매출액은 2790억에 영업이익은 290억 이렇게 잡아놨죠. 그리고 그 내후년이 되면 매출액은 3270억에 영업이익이 580억으로 거의 더블 가까이 증가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2025년 되면은 매출액이 4260억에 영업이익이 770억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2025년에 증설이 완료가 되고 또 그 동안에 상업화되는 또 이제 mRNA 신약들이
훨씬 더 많아지겠죠. 예, 그런 부분으로 가게 되면 2026년, 2027년, 예, 그리고 제가 이제 보는 거는 매출 1조는 2027년을 보는 거거든요. 2027년이 되면 예, 매출액이 1조를 뛰어넘을 수 있고 영업이익은 3, 4천억 이상이 나올 거다. 뭐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봤을 때, 자, 매출이 1조가 넘어가면 과연 예, 매출이 1조가 넘어가면 영업이익은 얼마 정도가 나올 거냐? 뭐 저는 이제 4천억, 예, 많게는 5천억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 어쨌든 뭐 4천억으로 계산을 한다고 했을 때, 예, 그러면 이제 적정 시총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당연히 10조는 넘어가는 거죠. 예. 매출 1조에 영업이익 4천억 나오는 회사가 10조가 안 가는 바이오 CMO는 전 세계에서 찾기가 힘들죠. 예. 당연히 10조가 넘어갈 거다. 그래서 10조가 넘어가고 15조에서 20조 사이에서 밸류가 형성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예,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재 시총이 1조 5천억이나요. 진짜 10배가 맞잖아요. 실적이 지금 이런 속도로 가면 상당히 고성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은 일단은 지금 당장 걱정할 단계가 아니다라는 거고요. 예. 이게 증설이 계속 됐는데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새로운 시장 참여자가 생겨가지고 또는 뭐 어떤 연유로 인해서 mRNA가 갑자기 시들거나 예? 신약 개발이 그러면서 증설은 해놨는데 매출이 안 나올 때 예. 그만큼의 매출이 나타나지 않을 때는 진짜 걱정을 해야 돼요.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시장 초기 단계잖아요. 판단하기가 이르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걱정은 굳이 안 해도 되는 걱정을 여러분들 이제 건강 갉아먹으면서 스트레스만 받는 예, 작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최근에 ST팜이 이제 주가가 또 올라가니까 이제 드디어 올라가는구나. 예, 여기를 이제 뚫고 올라갔잖아요, 한번.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바닥 탈출을 하려나 봅니다. 그런데 속절없이 다시 무너지죠. 예. 다시 무너지는데 여러분들 ST팜이 주가가 빠지는 이유는 ST팜 안에서 주가가 빠지는 이유를 찾았는데도 답이 안 나오면 뭐를 보라 그랬어요? 외부 여건을 보라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요. 그냥 막 다른 거 자료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면 차라리 그냥 화이자나 모더나 주가를 보시면 돼요. 예. 자, 화이자 어떻게 됐습니까? 지하실 땅 파고 내려갑니다. 바닥권까지 떨어졌는데 최근에 또 급락이 나왔어요. 예. 모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예, 최근에 주가 바닥권까지 빠졌는데 여기서 또 주저앉아 버린 모습이죠. 예. 그래서 최근 바이오텍의 분위기가 안 좋아요. 이거랑 비슷하다 보시면 됩니다. 아무리 ST팜이 좋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좋고 셀트리온이 좋아도 그건 국내에서 좋은 거지. 예. 얘네들이 전 세계 빅팜 1등부터 5등까지 하는 빅팜 뭐 머크나 화이자나 예? 뭐 모더나나 뭐 이런 회사들보다 좋은 회사는 아니잖아요. 예. 이런 회사보다 사이즈 큰 회사도 아니고 이 회사들은 강남 땅덩어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남 아파트. 예. 근데 강남 아파트가 지금 다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지방에 있는 내 아파트 가격에만 계속 매몰이 되고 있는 거예요. 내 아파트 가격이 왜 떨어지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수급이란 거는 분위기를 타야 돼요. 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붙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ST팜이 주가가 하락하는 건 ST팜의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지는 게 맞고요. 예. 때문에 그 요인은 외부적인 요인에서 찾아야 되고 지금 현재 바이오가 시장에서 그렇게 핫한 섹터가 아니다. 예. 근데도 지난번에도 또 똑같은 말씀을 계속 드리게 되니까 저도 좀 답답하긴 한데 근데 바이오가 항상 외면을 받는 섹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반도체 시장의 2배 이상 큰 시장인데 예. 어쨌든 이 산업 자체가 사라질 수가 없는 산업이잖아요. 예. 의학 쪽이 없어요. 신약 개발이 없어지진 않지 않습니까? 때문에 결국에는 주기적으로 한 번씩 수급의 선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섹터 중에 하나다. 반도체가 주기적으로 한 번씩 선택을 받잖아요. 그거랑 이제 같은 개념을 보시고 지금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오히려 지금처럼 외면받을 때가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항상 이거예요. 저는 ST팜 주가가 떨어지면 걱정이 된다는 거는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이전부터 10배, 10버거짜리로 말씀드리는 거는 예, 항상 그 종목이 움직이지 않았을 때 10버거짜리를 말씀드려요. 이유는 뭐냐면 이미 주가가 막 시장에 호응을 받아서 막 올라가고 있어. 그러면 거기서 사가지고 이미 바닥권에서 2배 이상 오른 상태에서 사가지고 어떻게 10배를 먹습니까? 그러면 바닥으로 따지면 20배가 올라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종목은 정말 찾기가 힘들죠. 그럼 10버거는 아예 불가능합니다.
템버거를 먹겠다는 거는 시장에서 아예 관심이 없어서 주가가 너무 쌀 때 그때 사야 템버거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템버거를 그 10배짜리 종목으로 말씀드린 종목이 그동안에 진짜 많아요. 한 10개가 넘는데,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저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이때 이제 템버거짜리라고 소리쳤던 게 언제냐면 아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요. 이때입니다. 이때 2016년, 2017년, 2018년 이때거든요. 이 3년 동안 에코프로를 사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때 사가지고 이게 주봉입니다. 주봉 1년, 이게 1년인데 1년 동안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정말 박스권 그리더니 나중에는 이제 바닥까지 파고 들어갑니다. 이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1년 동안에 이 에코프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거를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저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한 최소 100번 이상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똑같아요. 지금 에스팜 이야기하듯이. 지금 당장에는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선택을 받고 있는 섹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이거를 한 3년에서 5년 사이를 봅니다. 얘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NCM, 하이니켈을 처음으로 시도를 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2차 전지 시장은 어차피 미래 산업의 중심에 있을 거고 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 가야 된다. 당시에 막 4차 산업혁명 이야기 막 나오기 시작할 때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2018년까지 계속 말했어요. 이때는 이제 수익이 나긴 했는데 다시 또 꺾입니다. 이렇게 19년 와가지고. 그럼 또 이제 수없이 질문이 들어와요. 손절해야 되나요?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근데 저는 애초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길게 볼 종목은 길게 보는 거고 짧게 보는 종목은 짧게 보는 거고, 길게 보는 종목은 제가 말씀드린 5년 이후에 여쭤봐 주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어차피 단기적으로는 이런 흐름이 나올 거라는 걸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 말고도 KMW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주봉으로 보게 되면 예전에 KMW도 2019년에 막 급등한 적이 있는데 이것도 2017년, 18년도에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1년, 2년을 그냥 누워 있었어요.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어쩔 수 없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죠. 결국에는 다 어떻게 해요? 10배 갔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10배가 뭐야? 100배까지 간 건데. 왜냐면 에코프로 BM이랑 그 이후에 몇 년 후에 분할 상장해가지고 둘 다 이제 시총이 그렇게 갔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2배를 먹을 생각이냐 10배를 먹을 생각이냐에 따라서 들어가는 시점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10배를 먹는데 내가 사자마자 계속 올라가서 10배가 올라가길 바라는 건 여러분들 평생 살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올까 말까 하는 기회가 되겠죠. 보통은 보면은 이제 10배짜리 종목을 볼 때는 업황이 최악일 때 사야 돼요. 그리고 시장에서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을 때 사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몇 년 후에 시장에서 부합받을 때 남들이 이제 이거랑 똑같은 거죠. 에코프로를 수익 났다라고 막 자랑들을 하는데 에코프로 나는 이거를 20만 원에 샀어. 근데 80만 원까지 갔다. 우와 대박이다. 막 이렇게 다들 자랑질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자마자 올라갔고, 나는 40만 원에 샀는데 80만 원까지 올라갔어. 나는 60만 원에 샀어. 벌써 사자마자 80만 원이니까 뭐 벌써 30% 이상 수익 났어.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때 여러분들은 딱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다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래? 나는 에코프로 8,000원에 샀어.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랑 비슷한 개념을 보시면 됩니다. 8,000원에 살려면 어디까지 돌아가야 돼 도대체? 몇 년 동안 쭉쭉쭉 돌아가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에스팜도 여러분들 마찬가지겠죠. 에스팜이 나중에 100만 원 갈 때, 야 나는 에스팜 50만 원에 샀어, 60만 원에 샀어, 80만 원에 샀어, 이렇게 하면서 에스팜 수익 났다고 자랑할 때 여러분들은 가만히 뒤에 계시다가 나는 에스팜을 한 5년 전부터 8만 원, 9만 원대에 주워 담았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0배짜리 종목을 먹는다는 거는 우리가 2배짜리 종목을 먹는다는 거는 아주 큰 수익이 난 거잖아요. 근데 10배짜리 종목을 먹으면 그거는 여러분들 인생의 역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10배짜리 종목을 먹는다는 거는 쉽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만큼 시간과 함께 같이 투자가 들어가는 건다. 뭐 이렇게 이제 같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SP팜에 대해서 궁금해도 여쭤보기도 힘들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질문 안 하셔도 SP팜은 뭔가 새로운 소식 나올 때마다 제가 어차피 추적하고 있고
제가 또 이제 장기 종목으로 제가 또 들고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ST팜에 대해서는 제가 코멘트를 해드릴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 소리 없으면 예, 그냥 그런가 보다. 주가 떨어지면 그냥 떨어지는가 보다. 예, 돈 있으면 더 사놔야지. 올라가면 벌써 올라가나 좀 아쉽다. 오히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오늘은 여러분들 요청 사항에 의해서 ST팜 이야기 했고요. 예, 템버거 전략은 킵고잉. 계속 저는 10배짜리 종목이라고 보는데 이견이 없다. 10배짜리 종목이라고 아직도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들 무료 문자 신청 안 하신 분들은 010-3886-1564 여기로 문자 신청이라고 문자만 한 통 넣어주시면요. 단기적으로 여러분들 ST팜은 당장에 수익 안 나잖아요. 근데 당장에 오늘 사서 오늘 수익 날 수 있는 종목, 오늘 사서 내일 수익 날 수 있는 종목은 장중에 제가 문자로 드릴 테니까 문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저녁 되십시오. 대바이.